서로 싸우는 이런 장면이 그렇게 솔직히 젊은이들이 안 그래도 사실 투표율이 낮은 건 잘 알지만 이게 사실 투표를 높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. 10대인데 투표라는 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봤거든요. 이번에도 또 투표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한 표는 찍어야 되겠죠. 자,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. 아마 투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일 겁니다.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? 저희가 17대에서 18대, 19대 총선까지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17대부터 19대 총선의 투표를 살펴봤더니요, 화면 오른쪽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실제로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확실히 높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투표율이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데요. 새로 선거권을 얻은 19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오히려 20대와 30대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 그래프에서는 또 한 가지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17대 때는 투표율 최저점이 2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는데요. 18대, 19대 때에 와서는 최저점이 이렇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. 최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17대 때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50대들이 이 60대가 됐기 때문인지 투표율 최고점도 50대에서 60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30대 초반의 투표율이 낮고 60대 후반의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. 과연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투표율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요인 중에 또 한 가지, 바로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가 있습니다.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2013년에 도입된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. 이번 사전투표율 반올림에서 12.2%였습니다. 상당히 높죠. 이전 총선의 부재자 투표율이 2%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. 하지만 이 사전투표율이 실제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의문입니다. 이미 사전투표가 한 차례 실시됐던 지방선거 때를 보면요. 사전투표율 11.5%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5%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. 6% 정도는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이 미리 투표한 수치로 분석이 된 건데요. 이번 총선의 높은 사전투표율, 과연 전체 투표율에 얼마나 기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통설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겁니다. 역대 총선을 보면 탄핵 정국이던 17대를 제외하면 실제로 여당은 투표율이 낮았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. 야당은 투표율이 높을 때 이겼군요. 자, 그런데 이 통설은 지난 대선 때 깨졌습니다. 지난 대선 투표율이 70%를 넘었는데도 당시 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. 이제 투표율의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변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. 이번 총선이 투표율의 공식을 따를지 아니면 기존의 통설을 또 하나 깰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YTN 이종구입니다.